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2차 전지가 잘 가다가 또 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2차 전지 전략 송가람 SK인베스트 대표와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화를 만찢남이라고 그러죠. 만화 캐릭터 만화를 찍고 나온 잘생긴 남자를 만찢남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만찢남 뭔 소리 하나 송가람 대표님과 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반등이 일단 좀 마무리된 거예요. 힘이 없네, 그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그러니까. 수급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우리가 산업 지표를 볼 때 코덱스 지표로 인해서 이 섹터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를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24% 넘게 급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사도 될지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좀 사실 오래 고생했고 바닥을 잡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때마침 이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죠? 그게 좀 핑계죠, 빌미인데 그죠? 조정을 좀 줬고 테슬라가 좋은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도 약발이 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일단은 뭐부터 봐야 돼? 실적을 봐야 되나? 아니면 뭐 대선 이슈를 봐야 되나?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뭐 두 가지 다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이슈는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선 이슈를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고 10월 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 섹터일 텐데요. 이 제약 섹터가 이 첨생법 이슈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컨센서스가 상당히 잘 나온다. 여기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떨어진 부분, 그리고 여기서 우려하는 부분, 각종 이슈들, 그 중에서도 말씀해주신 이 해리슨 그리고 트럼프와의 대결 구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구도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투자자 우려가 좀 더 커지느냐, 혹은 과도하게 반영된 이런 선반영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점치고 있는데요. 뭐 21일 현지 시간에서 발표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경합주 중에 하나인 노스캐롤라이 주가 있죠. 여기에서 집회 이후에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우세가 좀 더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현지 보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지금 상황은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더 사실은 힘들어진 거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상원도 만약에 공화당이 우세당이 돼서 소위 레드웨이브가 되게 되면 정책적 힘이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든다든지 폐기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는 말씀이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보여지고,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변동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 상장 지수 펀드죠. ETF가 네. 이달 들어서만 24%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의 이런 그 레버리지니까 전체적인, 이건 두 배짜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두 이 배짜리니까. 레버리지 네. 자체가 네. 전체적인 ETF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전체 섹터 내에서 이 섹터가 가장 약세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반증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반증이 과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흐름이냐 중장기적인 흐름이냐를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체크를 해봐야 될 점, 미 대선 부분이다. 그리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 대선에 대한 향방을 통해서
이 해리슨 후보는 조 바이든의 행정부인 전기차 친화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굉장히 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와 관련해서 이 친환경 차량의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 북미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도 했고 그 외에도 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IRA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양극자 3자가 합산 누적 수주가 150조가 넘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가 10월 들어 좀 더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 점은 이 투자 심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점. 그리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폐기하겠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책적인 부분 굉장히 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매수로 접근하기보다 네.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 친환경 특별히 뭐 전기차와는 급등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됐을 때 이제 고민이 트럼프가 되면 추가적으로 급락할 수 있고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 이후부터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시장이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이슈, 뭐 금리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또 몰라요, 그죠? 그때 시장 상황과 다른 거기 때문에 어렵고요. 수급은 좀 어때요? 보면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올랐던 거는 소재주가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셀사 대형사들이 올랐잖아요.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좀 사서 오른 거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인 2차전지주들에 대한 최근 수급 동향은 어때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최근 수급 동향 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 기존의 이 2차 전지주들의 강세를 보였을 때 외국인 수급에 비하면 굉장히 크지 않은 규모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예수금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이전 같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급 부분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이런 하락 시장 속에서 수급적인 매수 주체는 어느 쪽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개인 주체가 가장 컸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개인의 매수 주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의 매수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을 포커스를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의 2차 전지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던 수급이 개인 수급도 물론 강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수급 부분, 예수금 부분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항상 양날의 검이거든요.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점만 있던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악재가 커 보이는 건데요. 뭐 어떤 이유 주가가 막 오르게 되면 사실 또 그 악재가 호재로 둔갑해요. 그죠? 많이 빠진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반등이 셀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차 전지를 볼 때 좀 우리가 대체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좀 부정적인 뭐 부담스러운 얘기였잖아요. 긍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앞으로 2차 전지를 보면서 좋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새로운 트렌드나 좋아지는 요인들이 있다면. 뭐 좋아지는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전체적인 가격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도 상당히 길게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회사들의 메리트, 이 회사들의 매출 대비했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했을 때 이 가격대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가격대가 이전만큼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바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왔던 점은 바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 매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두 번째 실질적인 매출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 그리고 이 IRA를 포함한 미국, 유럽에서의 이 친환경 자동차들의 판매량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만큼의 기대감과 판매량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 아직까지는 기대해보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단기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매출적인 부분 회복이 되어야만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탑라인의 매출 단위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적도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고요. 판매도 뭐 특별히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대할 만도 한데요.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결국 실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모멘텀보다는 실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계속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이연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는 지금 공격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죠? 보수적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다시 좀 부각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2차 전지가 다시 네. 오르는 네. 시기라고 본다면 네. 일단 첫 번째 난관인 이 대선 이후를 그렇죠. 봐야 또 끝나야죠. 된다라고 그죠? 보여지는데 네. 지금은 가장 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IRA 어떻게 진행이 되겠느냐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첫 번째 이 대선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단기로는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그만큼 단기로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뭐 대략적인 시각은 그렇고요. 또 이제 뭐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오는 거 보면요.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냐면요. 이번에 한 그냥 31만 원, 32만 원 잡더라도 고가가 43, 4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30% 이상 그죠? 고가 기준으로 하면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30%, 35%까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은 좀 보수적인 대응인데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 네,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2차 전지 업중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종목별로 보면 어느 쪽이 나아 보입니까? 네. 지금은 본다라고 한다면 말씀해주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쪽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포스트 홀딩스 이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순매수 개인들도 포함해서 매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런 매수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이슈가 있었던 대형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2차 전지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 추가적인 회복이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확실히 셀이 움직이니까 그죠? LG 엔솔이 뭐 대장주고요, 그죠? 뭐 시총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고 셀사 가운데서는 다음으로 삼성 SDI를 꼽으셨고 소재 쪽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뽑으셨군요. 네. 기타 뭐 나머지 소재들은 뭐 누구 볼만한 거 없어요. 뭐 동박이나 전해질이나 뭐 이런 뭐 한때 무슨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뭐 관심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 수급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예.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원통형 배터리 외에 대형주에 우리가 추가로 본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내에서는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예전에 핫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뭐 전해질 부분을 고체로 대체한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 그렇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고체로 하지 않은 전해질에 대비했을 때 안정성 그리고 배터리 용량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향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게 바로 안정성 이슈죠.
이 지하 주차장 폭발 사고라든지 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에서 굉장히 크게 개발하고 있고 이 대형주들 삼성 SDI 외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꾸준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뭐 DI 테크놀로지 외에도 테이펙스 그리고 한농화성 이런 회사들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고체도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죠? 팡팡 이제 오르는 쪽이 또 전고체입니다. 예, 2차 전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송가람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